우리나라 양극재 대표 주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많이 좀 올라왔긴 하지만 말이죠. 에코프로비엠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세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고객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과 40조 원의 무려 40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 에코프로비엠 아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생겼는데요. 그 내용 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 북미 진출이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북미 진출이 대단히 중요해졌죠. 이게 계속해서 이슈인데요. 앞으로 북미의 법인 설립 계획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IRA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에겐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떴죠. 얼마나 주가가 상승했는지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해서 그 주가 수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고객사 리스크 좀 볼까요? 주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ESS, 넌 IT용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넌 IT는 대표적으로 전동 공구가 있는데요. 매출 비중은 넌 IT에서 작년에 EV로 역전됐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아주 급성장하기 때문이죠. 주요 고객사라고 한다면 삼성 SDI와 SK온이 있습니다. 각각 5대 3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의 합작사 에코프로 EM이 있죠. 이 에코프로 EM으로부터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또 SK온, 또 포드의 합작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SK온의 비중이 또 더욱더 늘어날 것 같네요. 자, 시장의 우려는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40조 계약입니다. 이게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인데요. 그래서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포스코 케미칼로 이 양극재 공급 업체를 바꾸는 거 아니야? 에코프로비엠 이제 아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에 대해서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이 양극재 캐파, 지금까지 얼마나 캐파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캐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2년에 이 양극재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양극재 생산 캐파 18만 톤 중에 9만 톤이 자체 투자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9만 톤은요, 삼성 SDI와의 합작사 에코프로 EM입니다. 이 캠6와 7이 바로 에코프로 EM인데요. 캠6가 먼저 준비가 됐고 캠7이 작년에 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미 풀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풀가동하고 있는 삼성 SDI와의 합작사가 그 포스코 케미칼과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캠8과 9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또 그 생산 물량이 껑충 뛰죠. 그래서 28만 톤의 생산 물량을 갖고요. 확대되는 그 물량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유럽 헝가리에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요. 2025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또 삼성 SDI를 통해서 BMW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가 추가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미 착공한 이 공장에 특별히 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최초의 해외 법인이죠. 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물량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에 총 41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는데요. 유럽 법인까지 포함을 해도 조금 남죠. 이 남는 물량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정리하면 유럽 헝가리 법인이 이미 그 공장이 작년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EM 이미 풀 가동 중입니다.
자, 기존 물량에 더해서 에코프로 EM과 유럽 법인이 삼성 SDI와의 아주 직접적인 물량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명확한 공급 계획이 가지고 있고 또 공급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양산 중이거나 착공이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포스코 케미칼과의 계약이 이러한 계획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북미 진출 지금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남은 물량, 바로 북미 공장 물량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SK온, 포드의 합작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에요. 다만 2022년 4분기에 이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5년 하반기에 양산한다.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미정이냐? 좀 사정이 있죠. 그 사정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법이죠. 그런데 미국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한국 업체마저 차별하면서 한국 정부가 좀 뿔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투자 곤란해 라는 그런 의미로 더 이상은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기술 유출에 대한 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사정은 미국이 한국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미국 진출을 허가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주 돋보이게 됐죠. 다른 업체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좀 어려워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도 포스코 케미칼만 유난히 좀 달리고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좀 주가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은 3월에 기술 수출 승인 신청을 하고요. 하반기에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IRA 세부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IRA를 개정하는 것은 좀 어렵죠. 이거는 입법 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요. 다만 이 세부 시행령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정부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3월에 발표될 세부 시행령에 있어서 한국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동안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허가 신청도 하고 허가도 득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양극재 업체들에겐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볼까요? 먼저 광물은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되려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된 광물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광물이라고 있어요. 이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면 꼭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이 아니더라도 그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이 광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발생시키면 그러면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광물의 지정 여부가 매우 또 중요해졌죠. 양극재가 바로 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양극재로 가공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이 돼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50% 만들어내면 이 양극재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라고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꼭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양극재의 북미 생산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미 진출의 불확실성에 의한 저평가 해소가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 IRA는 아까도 한 줄 요약해드렸습니다만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어요. 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조건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CATL하고 포드가 양극재 공장을 같이 만든다 이런 소식이 또 생겼습니다. 아니,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IRA인데요. 근데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과 배터리 공장을 만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서 그래서 IRA를 회피하는데요. 소유는 포드가 합니다. 100% 출자해서 이 배터리 회사는 포드의 소유예요. 그런데 운영은 CATL이 합니다. CATL이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 수입을 받는 이런 형태죠. CATL은 북미를 진출하고 싶고 포드는 싸고 공급 다변화까지 가능한 이 CATL과 포드의 이 니즈가 맞아서 발생하는 일이죠. 미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고 어쩌면 말이죠. 이 세부 시행령 변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예외 규정들을 축소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이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가 그것이 박탈되면서 반드시 북미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변수가 크게 하나 생겼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로 제시해드린 주가 수준 평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주가가 상승한 건지 앞으로 더 여력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PER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PER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가 되죠. 순이익이 큰 회사는 시가총액도 그만큼 커야 돼. 그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야. 이런 의미죠. 자, PER 밸류에이션을 포스코 케미칼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3년 예상 실적 그리고 2월 27일 주가 기준으로 해서 그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35, 포스코 케미칼이 무려 62,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습니다. 이 정도면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포스코 케미칼은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성장의 기대가 높은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PER 밸류에이션도 아주 치솟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경우 주가가 매우 뜨면서 PER도 매우 올라가는 이런 일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최근에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그런 성장 기대감 대비 PER을 보는 지표가 바로 또 있습니다.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라고 하는데요. PEG라고 합니다. 이 이익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보는 거예요. 성장률이 2배야. 그럼 PER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야. 이런 의미죠.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이익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이 PER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격차가 PEG 밸류에이션 상당히 좁혀집니다. 그 얘기는 포스코 케미칼의 이익 성장률 기대감이 대단히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크게 좁혀지고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정당성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과 꽤나 다가왔다라고 평가가 되죠.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가 적정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PER, PEG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요. 자, PEG 밸류에이션은 이익 성장률 분의 PER이에요. 따라서 PER은 이익 성장률의 PEG 밸류에이션을 곱하면 얻어질 수가 있죠. 자, 앞서서 포스코 케미칼 PEG 밸류에이션 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0.86의 PEG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는데 이것을 목표 수준으로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을 곱해보면 42.9의 목표 PER이 도출되고요. 자, 목표 PER 도출이 됐는데요.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순이익의 PER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순이익은 2023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4,2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앞서서 도출됐던 PER 42.9를 곱해서 목표하는 시가총액 17조 8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자,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8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 18만 2천 원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서 PEG 밸류에이션을 포스코 케미칼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 수준의 주가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가 18만 2천 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